214페이지 질병보험에 이해해 볼게요. 214페이지. 여기 옆에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시면은 저희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34번에서 50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우고 있는 거고, 재산보험의 개요에서 5문제, 상해보험에서 8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상해보험에서 8문제 나온다는 얘기는 실손 포함해서 8문제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질병보험 지금 배우는 내용에서는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이제 마지막에 간병보험에서 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 50문제잖아요. 그러면 50번 문제는 무조건 간병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지문에 뭐랑 막 나와 있고 무슨 보험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50번은 무조건 뭐라고요? 간병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I 보험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돼요. 엉뚱하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문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214페이지 볼게요. 214페이지. 214페이지 질병보험에 이해해 보실게요. 이 질병보험의 이해에서 1번에 질병보험의 의라고 나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상해보험, 질병보험 비교한 표가 있어요. 비교한 표를 보시면 먼저 9번 밑에 상해보험 옆에 급격 우연 외래라는 거 우리가 앞서서 배웠죠. 그리고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내재적인 원인에 의한 신체의 손상을 보상한다. 그래서 신체의 내재적인 원인이라는 거 체크하고 보실게요. 2번에 보시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진단받잖아요. 진단받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코드를 적어요. 뭐 C코드, 뭐 양성용량 D코드 해가지고 코드를 적는데, 그 코드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밑줄 쭉 칠게요. 통계청에서는 통계청 동그라미 할게요. 통계청에서는 WHO의 권고에 따라 밑줄 치시고 국제질병 분류를 기초로 하여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제정 및 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제정, 개정하고 있는 기관은 통계청인 거, 통계청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WHO의 권고에 따라서 얘가 제정, 개정되었다라는 거. 문제에서는 WHO와 무관하게 이런 식으로 지문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권고에 따라서라는 것.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또 빨간색 굵은 글씨로 제7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 현재 7차고요. 그리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시행 일자.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좀 자주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7차 2016년 1월 1일 체크하고 보실게요. 3번에 보시면 질병 사망보험의 특수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질병 사망에 대해서 앞서서 다 복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시고 215페이지. 나번에 보시면 무효사유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무효사유는 한 가지 배웠어요. 뭐였어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은 무효다라고 해가지고 하나 배웠고요. 그 뒤에 이어서 2번도 보셔야 돼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까지 타인, 즉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무효예요. 그렇지만 단체보험은 동의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3번 보시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라고 해가지고 요거 체크하고 보시는데, 그 옆에다가는 뭐라고 적으시냐면 암이라고 적으시고요. 대기기간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고 바로 보장이 개시가 되지 않아요. 보장 개시가 되지 않고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돼요? 90일 대기기간, 면책기간이라고 해요. 그 기간이 지나야지 보장이 개시가 되는데, 만약에 그 대기기간 중에 암 진단받았다 그러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안 주겠죠. 자, 뒤로 넘어가실게요. 뒤로 넘겨서 216페이지. 216페이지 질병보험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보험 나이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 동그라미 밑에 1번부터 4번까지 다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피보험자의 보험 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한다라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2번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하며 매년 계약 해당일 동그라미 할게요. 매년 계약 해당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한다. 근데 문제에서는 매년 1월 1일에 나이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돼요. 그래서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보험 나이 몇 살인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문제은행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우리 문제은행 208페이지 펴실게요. 208페이지. 문제은행 208페이지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이제 하단에 질병보험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1330번하고 1331번 요 두 개 문제가 보험 나이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30번 문제 보시면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이 1971년 6월 1일이고 계약일이 2011년 10월 1일인 경우 보험 가입 연령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보험 계약일이 2011년 10월 1일이고 그리고 생년월일이 1971년 6월 1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계약일에서 생년월일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날짜는 똑같으니까 무시하시고 개월수는 4개월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횟수는 40회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6개월 미만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버린다라고 했죠.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보험 연령은 40세가 되는 거예요. 40세. 그리고 그 밑에 문제 보시면 1331번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이 1984년 2월 1일이고 계약일이 2014년 12월 1일인 경우 보험 가입 연령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똑같이 계약일 2014년 12월 1일에서 생년월일 1984년 2월 1일 맞나요? 네, 빼주는 거예요. 빼주면 날짜 똑같으니까 무시하시고 개월수는 10개월 차이가 나고 횟수는 30. 그러면 이 사람의 보험 나이는 그쵸. 6개월 이상은 한 살을 더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연령은 31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나이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무조건 뭐예요? 40세 아니면 31세예요. 똑같이 나와요. 문제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저 믿으셔야 돼요. 저 안 믿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안 믿고 공부 지나치게 많이 하시면 지치니까 똑같이 나온다는 거 하는 거는 믿고 요거 그냥 문제 나오면 40세 아니면 31세가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육규제 다시 216페이지 보실게요. 216페이지. 거기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계산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피보험자의 실제 연령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한다라는 것.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질병보험은 피보험자의 연령별로 보험료 차이가 있어요. 보험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상해보험은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질병보험 가입할 적에 20대 딸내미의 암보험하고 50대 엄마의 암보험하고 누가 더 비싼 거예요? 엄마가 더 비싼 거예요. 연령에 따라서 질병에 대한 노출도 크기 때문에 엄마가 더 비싸다.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2번으로 갈게요. 2번의 대기기간. 자, 이번에 대기기간의 설정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대기기간 개념 보실게요. 특정 질병의 경우 1일 보험료 납입일 후 일정 기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암보험 말씀드렸죠. 우리 교육교재 216페이지예요. 216페이지. 216페이지. 그래서 대기기간은 일정 기간 보장하지 아니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우리가 암보험에서 요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목적 체크하고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물어봐요 문제에서.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목적은 보험회사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도입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어른들은 어딘가 아프면은 자각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가 아파요. 그래서 꺼림직한 마음에 암보험을 가입을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위암이래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가입을 했어요.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그런데 바로 진단받고 청구해서 받으면 보험회사는 얼마 내줘야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손해겠죠.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역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선택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기간을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암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에서는 대기기간 중에 암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은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 옆에 괄호 안에 철회 X 이렇게 적혀져 있죠. 철회라고 문제에서 틀리게 내요. 이 철회라고 하는 것은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철회가 아니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이미 납입한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환급을 해줘요. 내가 낸 보험료만 돌려줄 뿐이지 보험금은 1원도 안 줘요. 1원도 안 준다. 뭐 문제에서는 뭐 40%를 준다, 30%를 준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고 무효가 되고 내가 낸 보험료만 다시 돌려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단, 제자리암, 미주식기가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그리고 그 옆에 경계성 종양 요 4개의 암종은요 대기기간 없이 바로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밑에 이어서 2006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자는 암보험에서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용량 그리고 만 15세 미만자는 대기기간 없이 바로 보장한다. 옆 페이지로 가서 217페이지 적용 문제 1번 보시면 질병보험에서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역선택 방지라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2번 대기기간이 가장 유효하게 적용되는 보험 종목은 질병보험인 거예요. 질병보험. 그리고 3번 암보험의 대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몇 번에 틀렸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이 틀렸을까요? 4번이 틀렸죠. 대기기간 중에 암진단이 확정되면 대기기간 종료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소멸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험금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라고 했죠. 지급하지 않아요. 그 밑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첫 번째 보시면 대기기간 중에 암진단 확정 시 보험회사는 계약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철회는 누가 한다고요? 계약자가 하는 거고 회사가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그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대기기간 중에 암진단이 확정되면 대기기간 종료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소멸된다? 안 준다라고 했죠. 지급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 밑으로 내려와서 3번에 보시면 질병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실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청약일 이후 5년 체크하실게요. 청약일 이후 5년. 밑에서 두 번째 줄 빨간색 글씨.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줄. 그러니까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그러나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체크할게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그러나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서 보장을 한다. 그래서 원래 이제 보험계약 체결할 때 고지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을 했다. 그러면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에 추가 진단을 받는다라든지 치료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은 약관에 따라서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5년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문제에서는 청약일 이후 3년 해가지고 기간을 틀리게 내요. 그래서 그 내용 체크하고 보시면 되세요. 자, 뒤로 넘겨서 218페이지.
218페이지 5번에 보시면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라고 나와 있는데 가번의 정액보장 상품에서 1번 질병 사망보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질병 사망보험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지급 조건 땡땡 옆에 보험회사가 항상 이거 보험기간 중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보험기간 중이고 질병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했을 경우 직접이라는 거. 상해 사망보험금하고 동일하죠. 보험기간 중 직접 결과로서 사망했을 경우. 그리고 2번에 후유장애보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후유장애보험금도 아까 상해보험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중간에 빨간색 글씨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해서 한시장애 5이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5년 이상 20%. 근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상해 후유장애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그 바로 이어서 내용 보시면 밑줄 칠게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는 일부 상품에서 80% 이상 고도 장애 시에만 질병 사망에 준하는 금액을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그거 체크하실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시 지급하는 금액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질병 사망보험금이에요.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일 때는 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아까 상해 보험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동일해요. 동일하다. 동일하니까 그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시고 자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실게요. 뒤로 넘겨서 220페이지 220페이지 적용 문제 1번 보시면 다음 중 질병보험에서 중점 보장하고 있는 진단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질병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게 몇 번일까요? 치매죠. 치매는 간병보험에서 중점 보장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옆 페이지로 가서 221페이지 보실게요. 여기 실손 내용이에요. 실손 내용인데 거기 담보별 보상 한도에서 그 밑에 표 보시면은 중간에 빨간색 글씨 써져 있는 부분 있죠. 단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를 보상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하나요.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한다. 그러니까 다 합해서 50회 보상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뒤로 넘기실게요. 뒤로 넘겨서 224페이지. 224페이지 넘겨서 동그라미 2번 보실게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선천성 뇌질환 Q00, Q0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선천성 뇌질환은 실손에서 보상을 하지 않아요. 보상하지 않는데 다만 거기 나와 있죠.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에 태아였다라고 한다면 보상을 한다라는 거 체크하고 보실게요. 이게 시험 문제에 지문에 틀리게 나와요.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뒤로 넘길게요. 뒤로 넘겨서 227페이지 6번 보험금의 지급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상해보험에서 했던 내용 227페이지 6번 보험금의 지급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가지급보험금은 누가 청구할 수 있다고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게 되면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을 한다. 그리고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계약 대출 이유를 더해서 지급한다라고 했죠. 그 밑에 적용 문제 1번 보시면 상해 및 질병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가상금액의 기준이 되는 이율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라고 했죠. 1번이 정답. 3번이 정답. 네, 뒤로 넘길게요. 228페이지. 228페이지 기타 질병 보험 관련 상품에서 1번에 암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쭉 내려올게요.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마지막에 4번 암 사망보험금 보실게요. 암 사망보험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초록색 칠해져 있는 부분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암으로 인하여 8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 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것. 아까
질병 소유장애에서 80% 이상일 경우에는 질병 사망보험금 지급한다라고 했죠. 암도 질병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옆으로 가서 229페이지 적용 문제 1번. 적용 문제 1번 보시면 김손보 씨는 땡땡손보에서 아래와 같은 암보험을 2017년 1월 21일에 가입을 했고 같은 해 2월 26일에 김손보 씨가 병원에서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볼게요. 먼저 가번에 보시면 가입 금액이 1,000,000원이에요. 1,000,000원이고요. 나번에 보시면 기타 피부암은 몇 퍼센트 보상한대요? 10%. 1,000,000원에 10%면 얼마예요? 100만원이죠. 100만원이고 그리고 다번에 보시면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의 암 진단 시에는 몇 프로 보상한다? 50%. 그럼 기타 피부암의 진단금은 100만원인데 1년 미만에 진단받았기 때문에 50%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0만원이에요. 50만원. 자, 밑으로 내려와서 2번. 그리고 요 적용 문제 있죠. 계산하는 문제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기타 피부암 나오면 50만원.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50만원. 자, 그 다음 2번. 치명적 질병보험, CI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다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치명적 질병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좀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진단받았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후유장애가 반드시 25% 이상 동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동반이 돼야 되고, 뭐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그 특정 효소가 나와야지 진단금을 준다라고 해서 좀 받기가 어려운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질병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그리고 이 CI보험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거나 그리고 그 밑에 중대한 화상 부식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한다. 특히나 중대한 화상 부식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하는 건데 문제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돼요. 그래서 중대한 화상 부식도 보상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시고 그 다음 그 옆에 이어서 자녀 수명이 6개월 이하인 치명적인 질병 발생 시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한다라는 것. 그래서 6개월 동그라미 50% 동그라미 하실게요. 문제에서 자녀 수명이 6개월 이하인 치명적인 질병 발생 시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틀리게 돼요. 그래서 1년의 반은 6개월, 100%의 반은 50% 해서 6개월, 50% 해서 연결시켜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3번 보실게요. 3번 어린이 보험. 이 어린이 보험은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초록색 칠해져 있는 부분 출생 전 태아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불가능 동그라미 하실게요. 불가능 동그라미 하시고 문제에서 불가능 대신에 가능함으로 이렇게 틀리게 돼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어서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태아 시기에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좀 더 강조해 주세요. 문제에서는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출생전 태아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불가능하다라는 것, 불가능을 가능으로 틀리게 되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시고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자, 뒤로 넘겨서 230페이지 보실게요. 2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나와요. 출생전 태아는 법인격이 없으나 피보험자는 가능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가능이 아니고 뭐라고요?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렸죠. 불가능. 자, 230페이지 4번 치아보험 보실게요. 치아보험. 이 치아보험도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들 다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하여는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을 운영한다. 그래서 면책기간은 대기기간하고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아보험 가입하고 바로 보장 개시가 되는 게 아니고 90일 이후에 얘도 치아가 아파서 가입을 했는데 바로 보상이 나가면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0일 이후에 보장을 개시한다. 그래서 면책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감액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 후 1년 미만에는 50% 내지는 2년 미만에 50% 해가지고 깎아서 주는 거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마지막 줄에 빨간색 글씨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조정이 된다라는 것. 특히나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갱신이 되지 보장 내용이 갱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보험료가 갱신이 된다. 자, 그 밑에 치아보험 상품구조 예시 보실게요. 치아보험 상품구조 예시에서 9분 밑에 보존치료 있고요. 그 밑에 보철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철치료 체크하실게요. 보철치료 체크하시고요. 그 보철치료에는 그 옆에 틀니 체크하시고요. 임플란트 체크하실게요. 틀니나 임플란트. 그 옆으로 가서 면책기간 보시면 180일 동그라미, 1년 동그라미 하실게요. 180일 또는 1년이에요. 면책기간이. 그런데 문제에서는 90일 또는 180일 해가지고 기간을 틀리게 내요. 그래서 180일 또는 1년의 면책기간이 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231페이지. 적용 문제 밑으로 내려와서 속지 말고 다시 보자 보실게요.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첫 번째 보시면 치아보험은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조정되는 갱신형이 있는데 보험료 갱신은 전체 보험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 틀리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치아보험을 80세 만기로 5년마다 갱신되는 걸로 가입했어요. 80세 만기 5년마다 갱신. 그러면 3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80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갱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는 틀리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설정한 나이까지 계속해서 갱신이 된다. 뒤로 넘겨서 232페이지. 232페이지 마지막 간병보험의 이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우리가 문제 풀면 50번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50번 문제는 간병보험이고요. 거기 먼저 첫 번째 간병보험의 의미에서 첫 번째 줄 체크하실게요. 장기 간병보험은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그리고 그 줄 끝에 두 번째 줄 끝으로 가서 보실게요. 간병 비용을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한다. 간병 비용을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연금의 형태로만 지급한다라든지 일시금의 형태로만 지급한다라고 나오면 틀려요. 일시금, 연금 둘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미국에서는 롱텀케어 LTC, 일본에서는 개호보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는 개호보험 등으로 지칭되다가 장기 간병보험 또는 장기 요양보험으로 명칭이 통합되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장기 간병보험의 필요성에서는요. 그 밑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 보실게요. 속지 말고 다시 보자 문제에서 장기 간병보험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정답 그 밑에 나와 있죠. 보험범죄 발생 증가라든지 노인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아닌 것에 대한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와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거기서 1번 장기 요양급여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나와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체크하시고요. 뭐라고 적으시냐면 등급판정기관이라고 적으실게요. 등급판정기관.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이 공단에서 몇 등급까지 판정을 하냐면 5등급까지 판정을 해요. 옆 페이지로 갈게요. 옆 페이지로 가서 장기 요양 등급별 인정 점수 및 기능 상태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요. 6등급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문제에서 6등급 해가지고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5등급 체크하시고요. 5등급 옆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점수가 있어요. 점수 45점 이상이라는 거. 45점 체크할게요. 이 점수도 틀리게 내기 때문에 5등급까지 있고 5등급은 45점 이상이다라는 거.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내려와서 2번 치매 간병비 지급. 치매 간병비 지급에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얘는 다 보셔야 돼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중증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그날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이상 중증 치매 상태가 계속되었을 때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 가입 금액을 치매 간병비로 지급한다. 일시지급형, 매월지급형. 그러니까 일시금, 연금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밑줄 칠게요. 일반적으로 중증 치매 상태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확정 동그라미 하실게요. 확정 동그라미. 괄호 넣기 문제 나와요.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인지 동그라미 할게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은 괄호 넣기 문제에 대한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경증 치매 보장의 경우에는 진단보험금이 중증 치매 진단보험금보다 낮게 설계된다. 근데 문제에서는 높게 설계된다 이렇게 틀리게 돼요. 그래서 낮게 설계된다. 자, 뒤로 넘기실게요. 뒤로 넘겨서 234페이지. 234페이지 보험금 대리 청구인 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험금 대리 청구인 제도라고 하는 거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계약자고 피보험자고 보험 수익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치매가 발병됐다 그러면 어디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구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대리 청구일을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번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보험사고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치매 발생 후에 지정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미 발생했잖아요. 장애가. 그렇기 때문에 가입 초기라든지 유지 중에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방법, 가입한 계약 중 본인을 위한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동일할 경우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대리 청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상해 질병 간병 다 동일해요. 동일해서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는 보상하지 않겠죠. 보상하지 않는데 이 간병보험 문제에서는 뭐가 특히 잘 나오냐면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피보험자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이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 옆에 다만 거기 체크할게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근데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틀리게 나와요. 문제에서. 그래서 요거 체크하고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여기에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 복용 및 사용, 의수, 의종,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등도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제3보험에 대한 내용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시험지를 받게 되면은 34번부터 50번까지는 다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의고사를 좀 드릴 거예요. 모의고사를 드릴 건데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쉬는 시간에 해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받아가시면 돼요. 네,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3보험은 마무리가 됐고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볼게요. 문제는 뭘 풀 거냐면 우리가
주말 동안에 숙제를 좀 내리려는데 문제는 아마 거의 다 안 풀어오신 것 같아요. 그쵸? 아, 풀긴 푸셨어요. 네. 일단은 우리 교육교재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질병보험을 했으니까 일단 질병보험 문제를 풀어볼게요. 질병보험. 질병보험 말고요. 실손도 풀어볼게요. 실손. 실손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192페이지. 192페이지. 우리 문제은행 192페이지. 문제은행. 네. 교육규제 말고요. 문제은행 192페이지. 192페이지에 몇 번을 보시냐면 1217번, 1219번, 1221번, 23번 해가지고 홀수번만 풀어볼게요. 17번, 19번, 21번, 23번 이렇게 홀수번만.
217번 문제 볼게요. 보시면 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 의료보험 4세대의 공제금액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제금액 문제 푸실 적에 제가 먼저 뭘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공제금액 문제가 나오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급여는 자기부담금이 몇 %라고 했어요? 20%. 비급여는 30%라고 했고요. 그리고 급여라면은 이제 의료기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의원이나 보건소나 병원 이런 것들은 10,000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상급이나 종합이 들어가면 20,000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30,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잘못된 것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잘못됐죠. 의원에 통원하여 발생한 상해 비급여 의료비래요. 비급여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30,000원 30%라고 했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이에요. 4번. 자, 1219번 보시면 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 의료보험 4세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2번이죠. 기본형 실손은 상해급여, 질병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2번이 정답이고요. 1번 실손 의료보험에 특약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특약 없이 이렇게 나와서 틀린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비급여 의료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비급여 의료비는 자기 부담금이 몇 %였어요? 30%니까 몇 %를 보상하는 거예요? 70%를 보상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질병 비급여에서 보장하는 연간 통원의 횟수는 총 50회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원의 횟수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는 100회 한도였어요. 100회. 1221번 노실손 의료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노실손은 질병의료비, 상해의료비, 그리고 요양병원 특약, 상급병실 특약 해가지고 1번이 정답이에요. 자, 1223번. 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 의료보험 4세대의 3대 비급여 보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죠.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총 몇 회까지 보상한다고 했어요? 50회까지 보상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저희 쉴 건데 오늘 식사 혹시 안 하시는 분 계실까요? 식사 안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우리 한정경님만 식사 안 하시는 거고 또 식사 안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12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